문재인 정권에서 벌어진 극악무도한 탈북어민 강제 북송에 관하여 상세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탈북어민 북송 놓고 정면 충돌 내 대쟁점은 무엇인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11월 발생한 탈북어민 북송 사건을 놓고 17일 정면 충돌했다. 정의용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입장문을 내놓고 여권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자 대통령실에서 최영범 홍보수석이 브리핑을 열고 재반박했다. 그러면서 양측 사이의 핵심 쟁점을 놓고 논란이 더 확산되고 있다. 정 전 실장은 이날 사건 당시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을 통해 입장문을 배포했다. 그는 입장문에서 이 사건에 대해 흉악범, 귀순 의사 진정성 결여, 추방 배경, 처벌 불가능 등 쟁점별로 설명했다. 최 수석은 정 전 실장과 정반대되는 주장을 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은 진실 공방으로 비화하고 있다. 첫째, 잡힐 귀순 의향서 무시 대통상의 귀순 과정 아니다. 현재 탈북어민 북송 사건을 놓고 신고 권력이 충돌하는 부분은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표명했는데 이들에게 진정성이 있었냐는 것이다. 여권은 진정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야권은 그렇지 않다는 입장이다. 정 전 실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어민 2명이 2019년 10월 중순 북한 해역에서 동료 선원 16명을 망치와 도끼로 잔인하게 살해하고 증거를 인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그냥 사람 한두 명 죽인 살인범이 아니라 희대의 엽기적인 살인마들이라고 했다. 이어 남측으로 넘어온 과정에 대해서도 이들은 범행 후 바로 남한으로 넘어오지 않았다. 애당초 귀순할 의사가 없었던 것이라며 범행 후 죽어도 조국에서 죽자라고 하면서 동료들이 잡은 오징어를 팔아서 도피 자금을 마련해 북한 내륙 자강도의 깊은 산속으로 도망가기로 모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범행 후 김책항으로 돌아갔으나 도피 자금 마련 중 공범 1명이 북한 당국에 체포되자 바다로 도주했다는 게 정 전 실장 설명이다. 그러면서 북방 한계선, NLL, 인근에서 월선을 반복하다가 우리 해군 특전요원들에 의해 납포되어 압송된 것이라고 했다.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힌 시점에 대해서 정 전 실장은 이들은 납포된 후 동해안까지 오는 과정에서 귀순 의사를 전혀 밝히지 않았다며 합동신문 과정에서 통상적 절차인 귀순 의사를 확인하는 단계에서 우리 합신팀에 귀순 의향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은 이들이 범행 내용을 합동신문 과정에서 자백했고 우리 군이 입수한 첩보 내용과도 정확하게 일치했다고 설명했다. 도저히 통상의 귀순 과정으로 볼 수 없었다고도 했다. 그는 현 정부가 이 사건을 쟁점화시키는 데 대해 이들에 대한 전체 조사 내용은 국정원에 보존되어 있다. 문재인 정부가 조사 내용을 왜곡 조작했다고 주장한다면 이들의 진술과 조사 결과를 모두 공개하면 될 일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러나 최영범 수석은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탈북 어민을 엽기적인 살인마라 규정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당연히 우리 정보기관이 우리 법 절차에 따라서 충분한 조사를 거쳐 결론 내렸어야 마땅한 일이라고 했다. 이어 북송 어민들이 귀순 의사가 없었다는 것도 궤변이다. 그렇다면 자필로 쓴 귀순 의향서는 왜 무시했단 말이냐며 특히 이 사안 본질은 우리 법대로 처리해야 마땅한 탈북 어민을 북측이 원하는 대로 사지로 돌려보낸 것이라고 했다. 둘째, 흉악범도 우리 사법제도로 재판했어야 대자백만으로 한국서 처벌 불가능. 정 전 실장은 당시 강제 북송을 결정한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이들이 16명을 죽인 흉악범인데다 남측에서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꼽았다. 정 전 실장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이런 흉악범들도 우리 국민으로서 국내 사법 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들의 자백만으로는 사실상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북한 지역에서 북한 주민이 다른 북한 주민을 상대로 저지른 흉악 범죄와 관련해 우리 법원이 형사관할권을 행사한 전례가 하나도 없다고 설명했다. 흉악범 어민 2명을 북으로 돌려보낸 것은 한국 국민을 위한 것이었다고도 했다. 정 전 실장은 결국 이들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우리 사회에 편입될 경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누가 보호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반면 여권은 우리 사법제도로 재판을 받았어야 했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참고자료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갖고 있다며 인권과 법치를 강조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도 과거 페스카마호에서 우리 국민을 살해한 외국인 선원들도 우리 동포로서 따뜻하게 품어줘야 한다고 한 바 있다고 했다. 셋째, 헌법 국제법 무시 대국내법, 중대한 범죄자 추방 규정. 북한에서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라고 할지라도 이들을 북송할 수 있는지도 쟁점이다. 정 전 실장은 우리 국내법도 이런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는 입국을 허용하지 않고 추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비정치적인 중대범죄자는 국제법상으로도 난민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할 경우 적용되는 관련 법으로는 출입국관리법, 난민법이 있다. 출입국관리법상에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은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난민법으로도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대한민국 밖에서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두 법은 모두 외국인에만 적용된다.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탈북민의 적용 여부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 정 전 실장은 1991년 9월 남북한이 두 개의 독립된 주권국가로 유엔에 동시 가입한 이후
우리 헌법의 영토조항과 평화통일조항에 관해서도 대법원과 헌재에서는 남북한 관계의 이중성을 인정한다며 북한이나 북한 주민에 대하여 외국이나 외국인의 지위에 준하여 개별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했다. 반면 대통령실은 전 정부는 귀순한 탈북자도 헌법상 우리 국민으로 간주하는 국내법과 고문방지협약에 따른 강제 송환 금지의 원칙 등 국제법을 무시하며 귀순자의 범죄 행위만 부각시켰다고 비판했다. 탈북민을 대상으로 한 법은 북한이 탈주민법상에도 국제형사범죄자, 살인 등 중대한 범죄자는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그러나 보호대상자로 지원을 안 할 수 있다는 것이지 강제 추방의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는 게 통일부 설명이다. 넷째 김정은 답방용 합리적 의심대 북한은 흉악범 아닌 정치범 원해. 탈북어민 북송 당시 남북관계도 쟁점이다. 이들은 2019년 11월 7월 판문점을 통해 북송됐다. 같은 달 25일에는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열릴 예정이었다. 2019년 2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하노이 노딜 이후 문재인 정부는 북한을 국제사회로 다시 끌어내려는 노력을 하고 있었다. 당시 청와대는 김정은이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탁현민 당시 대통령 행사기획자문위원은 라디오에 출연해 김정은 위원장이 올지 안 올지 모른다면서도 올 경우를 대비해 준비를 해놨다고 밝혔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은 친서를 주고받기도 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019년 11월 21일 보도에서 11월 5일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께서 이번 한아세안 특별순회자 정상 회의에 참석해 주실 것을 초청하는 친서를 보내왔다며 김정은 국무위원회 위원장께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열리는 부산에 나가셔야 할 합당한 이유를 끝끝내 찾아내지 못한 데 대해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고민정 당시 청와대 대변인은 문 전 대통령의 모친 별세에 즈음해 김정은이 조의문을 보냈고 이에 대해 문 전 대통령이 답신을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당은 탈북어민 북송이 김정은의 답방을 성사시키기 위한 일종의 선물이었다는 주장을 한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지난 14일 논평에서 탈북어민 강제 송환을 알리는 통지와 김정은 위원장의 남한 답방을 요청하는 문 전 대통령의 친서가 같은 날 북측에 전달됐다면서 합리적 의심이 충분히 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정 전 실장은 김정은 위원장의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초청을 위해 이들을 강제로 추방했다는 주장은 너무나 터무니없다며 북한이 송환을 바라는 탈북민들은 이런 파렴치하고 잔인한 흉악범들보다는 정치적 이유로 탈북했거나 귀순한 사람들일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정 전 실장은 북한으로부터 먼저 이들 흉악범들, 탈북 어민들을 송환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며 다만 추방할 경우 상대국의 인수 의사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북측의 의사를 먼저 타진한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청와대는 신호 정보에만 의존해 탈북 사실을 사전에 파악하고 어민들이 우리 측으로 넘어오기도 전에 흉악범 프레임을 씌워 해당 어민의 북송을 미리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통일부는 2019년 11월 귀순 어민의 강제 북송 장면을 찍은 영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당시 현장에 있던 직원 중 한 명이 개인적으로 북송 과정을 휴대폰으로 촬영했다는 것이다. 통일부는 다만 해당 영상은 개인이 촬영한 자료로서 통일부가 공식 관리하고 있는 자료가 아닌 만큼 현재 국회 등에 해당 영상을 제출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법적 검토를 진행 중에 있다고 했다. 통일부는 지난 12일 국회를 통해 귀순 어민의 강제 북송 사진을 공개했는데 그 사진 속에 정부 관계자와 주한미군 관계자가 휴대전화로 북송 장면을 촬영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실은 이를 바탕으로 국정원 국방부 통일부 경찰특공대 등의 관련 영상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송이 이루어진 판문점에 통일부가 관리하는 CCTV가 있지만 기록 보관 기간이 4일이기 때문에 삭제된 것으로 안다며 현장에 있던 통일부 직원이 개별적으로 촬영한 영상이 있는 것이라고 했다. 강제 북송된 북한을 탈출한 북한 어민은 납포 때부터 귀순 의사 밝혔다. 그들은 남한에서 살고 싶다는 내용의 자필의 속에서도 썼다. 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12일 공개했다. 당시 정부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가 동해상에서 납포한 북한 어민 2명을 강제 북송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귀순 어민들이 납포 직후부터 시종일관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자료와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17일 전해졌다. 이날 조선일보에 따르면 중앙지검 공공수사 3부는 귀순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자필로 써서 정부 합동조사단과 통일부에 낸 보호신청서와 자기소개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A4 용지 한 장 분량의 보호신청서에는 귀순 어민들이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다고 쓴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A4 용지 20여 장의 자기소개서에는 귀순 어민들이 자신들의 출생지, 가족관계, 출신 학교, 사회 경력 등을 적었으며 여기에도 남한에서 살고 싶다는 문구가 마지막 부분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귀순 어민들이 납포 직후부터 우리 해군의 귀순 의사를 밝힌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귀순 어민들은 강제 북송될 때까지 귀순 의사를 번복한 적이 없었다는 점도 확인했다. 이와 관련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같은 날 북한 어민들은 납포된 후 동해안까지 오는 과정에서 귀순 의사를 전혀 밝히지 않았다며 합동신문 과정에서 귀순 의사를 확인하는 단계의 귀순 의향서를 제출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애당초 남한으로 귀순할 의사가 없었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납포 직후 북한 어민이 귀순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는 등의 정 전 실장 주장은 검찰 수사 내용과 배치되는 것으로 검찰은 출국 금지 상태인 정 전 실장을 조만간 소환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 전 실장을 상대로 귀순 어민의 동료 선원 살해 혐의에 대한 정식 수사가 필요하다는 합동조사단 내부 의견이 묵살된 이유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대통령실은 정 전 국가안보실장의 발언과 관련해 이 사안의 본질은 우리 법대로 처리해야 마땅한 탈북 어민을 북측이 원하는 대로 사지로 돌려보낸 것이라며 야당과 지난 정부 관련자들이 해야 할 일은 정치 공세가 아니라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해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이라고 입장을 냈다. 강제 북송이 정당하다는 정의용 주장에도 남는 의문 3가지.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7일 입장문을 내고 2019년 11월 북한 어민 강제 북송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없고 북방 한계선, NLL, 인근에서 도망치다 우리 해군에 잡힌 데다 우리 사회가 받아들일 수 없는 흉악범이라고 이유를 들었다. 이 같은 주장은 과연 타당한지 짚어봤다. 첫째, 탈북어부들이 귀순 의향서를 냈는데 왜 북으로 보냈나? 정 전 실장은 이들이 합동신문 과정에서 귀순 의향서를 제출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납포된 후 동해항으로 오는 과정에서 귀순 의사를 밝히지 않아 진정성이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귀순 의향서는 귀순 의사를 판단하는 문서이자 핵심 증거다. 정부 소식통은 귀순 의향서를 냈는데도 북으로 돌려보내는 건 넌센스라고 지적했다. 북으로 돌아가기 원치 않는데 북송한 건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이들이 판문점을 통해 북송되는 과정에서 발버둥친 것과 달리 2010년 이후 송환된 북한 주민 190여 명 가운데 이처럼 저항한 사례는 전무하다. 대통령실도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귀순 의사를 명확히 밝힌 자필 귀순 의향서와 함께 시작되는 중앙합동정보 조사를 평가절하했다고 비판했다. 둘째, 도망치던 탈북 주민 붙잡으면 다 북한으로 돌려보내나? 정 전 실장은 이들은 동해 NLL 인근에서 해군 통제에 불응하고 사흘간 북측으로 도주하길 반복했다며 제압당할 당시에도 죽어도 웃으며 죽자고 했다고 밝혔다. 귀순 의사가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 배가 NLL을 넘어온 경우 고장이나 착오가 아닌 한 우리가 붙잡아야 NLL 무력화를 방지할 수 있다. 다른 소식통은 이런 배를 그냥 놔두면 군함과 섞여 NLL이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우리가 신병을 확보했다면 북한 주민이 적극적으로 송환을 원치 않는 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게 정설이다. 정 전 실장이 제시한 대북 특수정보, 다 편향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대통령실은 이날 NLL을 넘기 전 탈북 어민들은 이젠 다른 길이 없다. 남조선으로 가자며 자발적인 남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시와는 상반된 내용이다. 셋째, 흉악범이라고 북한으로 추방하나? 정 전 실장은 북송한 선원 2명은 탈북민이나 귀순자가 아닌 동료 16명을 살해한 엽기적 살인마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는 추방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우리가 먼저 북측에 송환을 타진했다고 덧붙였다. 또 이 같은 흉악 범죄에 대해 우리 법원이 형사 관할권을 행사한 전례도 없고 자백만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하다며 추방이 최선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항공기 납치, 마약 거래, 테러, 집단 살해 등 국제형사범죄자,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23명의 귀순을 받아들인 바 있다. 비보호 탈북민으로 분류해 지원을 끊되 우리 국민으로 인정한 것이다. 반면 북송 어민의 경우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지도 않은 채 이들에 대한 사법 절차를 정부가 앞장서 포기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하여 최영범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제대로 된 조사 없이 탈북 어민을 엽기 살인마로 규정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대한민국이 받아들여 우리 법대로 처리해야 할 탈북 어민들을 북측이 원하는 대로 사지로 보낸 것이라고 반박했다. 2019년 11월 발생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두고 신고 권력이 17일 정면 충돌했다.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전 강제 북송된 탈북 어민들을 희대의 엽기적 살인마로 규정하며 당시 결정이 정당했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냈다. 통일부가 지난 12일 판문점에서 찍은 강제 북송 사진을 공개하고 검찰도 수사를 본격화하자 내놓은 반박 성격의 글이다. 그로부터 약 5시간 뒤 최영범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직접 마이크를 잡고 궤변 등의 표현을 쓰며 정 전 실장의 주장을 재반박하는 이례적인 풍경이 벌어졌다. 발단은 정 전 실장이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배포한 흉악범 추방 사건에 대한 입장문이라는 제목의 글이었다. 정 전 실장은 입장문을 통해 아무리 전 정권을 부정하고 싶더라도 우리 법에 따라 결정하고 처리한 사안을 이제 와서 관련 부처를 총동원해 번복하는 것은 스스로 정부 체제를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건을 다시 파헤치는 윤석열 정부의 움직임을 사실상 반정부 행위로 규정한 것이다. 그러면서 새로운 사실이 추가로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현 정부가 기존의 판단을 어떻게 번복했는지 특검과 국정조사에서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부적으로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도 정 전 실장은 반박에 나섰다. 탈북 어민 합동신문 절차를 끝낸 직후 북측에 관련 내용을 통보한 이유에 대해선 추방할 경우 상대국의 인수 의사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북측의 의사를 먼저 타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탈북 어민들이 자필 귀순 의향서를 작성했음에도 귀순 의사가 없다고 판단한 배경으로는 납포된 후 동해안까지 오는 과정에서 귀순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는 근거를 들었다. 국내 사법 절차에 따른 재판 과정을 생략한 이유와 관련해선 북한 주민이 다른 북한 주민에게 저지른 흉악범죄와 관련해 우리 법원이 형사관할권을 행사한 전례가 없다. 또 이들의 자백만으로는 사실상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로부터 약 5시간이 지난 오후 3시 40분, 최영범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야당과 지난 정부 관련자들이 해야 할 일은 정치 공세가 아니라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해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이라며 반박 브리핑을 자청했다. 최 수석은 특히 정 전 실장이 북송된 탈북 어민 2명을 엽기적인 살인마라고 칭한 데 대해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탈북 어민을 엽기적인 살인마라고 규정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당연히 우리 정보기관이 우리 법 절차에 따라 충분한 조사를 거쳐 결론을 내렸어야 마땅한 일이라는 것이다. 최 수석은 또 북송 어민들이 귀순 의사가 없었다는 것도 궤변이라며 이 사람들이 자필로 쓴 귀순 의향서는 왜 무시했단 말이냐? 이 사안의 본질은 우리 법대로 처리해야 마땅한 탈북 어민을 북측이 원하는 대로 사지로 돌려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최 수석은 이어 국회 보고도 현장 지휘자의 문자 메시지 보고가 언론에 노출되자 마지못해 한 것 아닌가라며 그렇게 떳떳한 일이라면 왜 정상적 지휘계를 무시하고 국가안보실 차장이 국방부 장관 모르게 영관급 장교로부터 문자로 보고받았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2019년 11월 7일 국회를 찾은 김육은 안보실 한 차장이 공동경비구역 대대장에게 문자 메시지로 북한 주민 2명 송환 예정 등의 내용을 보고받은 게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해당 사건이 알려진 걸 꼬집은 것이다. 정경두 당시 국방부 장관 역시 북한 주민 2명을 북측으로 송환 예정인 사실을 알고 있나라는 질문에 언론을 통해 확인했다고 답해 논란이 일었다. 대통령실은 브리핑 외에 별도의 보도 참고자료도 배포하고 조사 과정의 조기 종료, 탈북 어민의 귀순 여부, 법 적용 등 3가지 문제점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본인 자백 외에는 물증이 전무한 상황에서 추가 조사가 필요함에도 청와대는 신호 정보에만 의존해 탈북 사실을 사전에 파악하고 어민들이 우리 측으로 넘어오기도 전에 흉악범 프레임을 씌워 해당 어민의 북송을 미리 결정했다는 지적이다. 이어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을 언급하면서 해당 공무원의 북측 해역 표류 시에는 신호 정보를 장시간 방치해 북한군에 의한 피살을 막지 못했으면서도 탈북 어민 처리에서는 신호 정보를 기민하게 활용해 흉악범으로 간주해 강제 북송 조치를 결정하는 등 모순된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귀순 의사 여부와 관련해선 탈북 어민들은 NLL, 북방 한계선을 넘기 전 이제 다른 길이 없다. 남조선으로 가자며 자발적인 남하를 결정했다. 납포 후 보호 신청서 자필 서명 등을 통해 귀순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고 강조했다. 또 인권과 법치를 강조하는 문재인 대통령도 과거 페스카마호에서 우리 국민을 살해한 외국인 선원도 우리 동포로서 따뜻하게 품어줘야 한다고 한 바 있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페스카마호 사건은 1996년 참치잡이 원양어선에서 조선족 선원 6명이 선상 반란을 일으켜 한국인 선장 등 11명을 살해한 사건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 사건의 2심 변론을 맡았다. 여권은 공세 수위를 계속 끌어올릴 분위기다. 대통령실의 반박 브리핑과 별도로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역시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납포 5일 만에 강제 북송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부실 검증이라며 정 전 실장을 비판했다. 북송 어민들을 엽기적 살인마들이라고 규정한 데 대해서도 과거 태영호 의원을 향한 북한발 가짜뉴스가 연상된다. 2016년 태영호 주영국 북한공사가 탈북했을 때에도 북한은 그를 범죄자로 낙인 찍으며 탈북의 의미를 축소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통일부는 강제 북송 당시 영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이날 밝혔다. 통일부는 입장 자료를 통해 당시 현장에 있던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적으로 촬영한 영상이 있는지에 대해 확인한 결과 직원 한 명이 개인적으로 북송 과정을 휴대폰으로 촬영했음을 확인했다며 통일부 공식 관리 자료가 아닌 만큼 국회 등에 해당 영상을 제출할 수 있는지 등의 법률적인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영상에는 북측으로 넘어가지 않으려고 강하게 저항하며 남긴 음성과 표정, 몸의 상처 등이 담긴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